노숙자 문제는 미국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까지 여러 주요 도시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같은 활기차고 역사적이며 현대적인 도시들 가운데 종종 주목받지 못하지만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체서피크만은 상쾌한 바람과 자갈길, 해산물 식당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곳이지만 바로 옆에는 노숙자 문제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메릴랜드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원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 아직 해야 할 일, 그리고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볼티모어, 이너 하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늦은 오후에 햇살에 물이 반짝이고 근처 계집에서 풍기는 올드베이 조미료 냄새가 느껴집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배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도시의 매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엽서 속 풍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련된 해안가를 지나 펠스 포인트의 반짝이는 외관이나 캠든 야즈의 활기찬 분위기를 지나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전혀 다른 메릴랜드가 드러납니다. 조용한 위기, 노숙자 문제와 씨름하는 주입니다. 여행 안내 책자나 화려한 광고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곳 수천 명의 삶을 형성하는 이야기이며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부터 살펴보죠.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니까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에 따르면 2024년 연례 노숙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숙자 인구는 단 하룻밤에 무려 779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약 65만 3천 명에서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메릴랜드가 부담하는 부담은 캘리포니아의 18만 1천 명이나 뉴욕의 10만 3천 명만큼 크지는 않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메릴랜드 주 노숙자 문제 기관협의회는 2023년에 주 전체에서 약 규율이 34명이 한 해 동안 노숙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날 밤이든 대략 2도 503천 명의 개체가 집이라고 부를 만한 영구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만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뿌리로 유명한 주의 그늘에서 펼쳐지는 수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메릴랜드에서 이 문제의 핵심인 볼티모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가 약 57만 명에 달하는 이 도시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눈에 띄는 곳입니다. HUD의 2024년 특정 시점 조사에 따르면 볼티모어에서만 단 하룻밤에 1925명이 노숙자가 되었는데 이는 주 전체 노숙자의 3분의 2가 넘는 수치입니다. 샌드타운 윈체스터 같은 동네나 존스폴스 고속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리 아래에 텐트가 쳐져 있고 벽돌벽에 침낭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출입구에 모여서 파타푸스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쉬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2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 볼티모어 주민의 약 21%가 빈곤선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집을 잃기 직전까지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호소들은 헬핑업 미션이나 볼티모어의 시립시설 네트워크와 같은 곳에서 200개가 넘는 침대를 제공하면서 수요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겨울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다큐멘터리 한 편을 채울 만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HUD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메릴랜드 노숙자 인구의 약 70%가 독신 성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 내 노숙자의 약 15%는 자녀를 둔 부모이며 종종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쉼터나 모텔 객실에 갇혀 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은 전체의 약 8%를 차지하며 언제나 주 전체에서 200명이 넘습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HUD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숙자의 25%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메릴랜드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30%가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종 문제입니다. 2023년 메릴랜드 주 시점별 집계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흑인 미국인이 노숙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불평등은 더 심각한 불평등, 주택 차별, 경제적 격차, 체계적 방치의 유산을 드러냅니다. 이건 얼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찰스 스트리트에서 골판지 간판을 들고 지나치는 사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보이지 않는 가족, 보호소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 수의사 등 모든 게 문제입니다. 메릴랜드 주 전체에 위기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도시 확장에서부터 프린스 조지 카운티와 같은 조용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이렇게 오랜 역사와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과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곳 관광객의 시선 너머 진정한 메릴랜드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숙자 문제가 메릴랜드에 그토록 끈질기게 드리워져 있을까요? 간단한 답은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책적 실수가 뒤엉켜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폭풍처럼 메릴랜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 겹씩 벗겨내 봅시다. 왜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알아내는 첫걸음이니까요. 자리를 잡고 메릴랜드 거리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요인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돈 문제입니다. 이곳의 주택 가격은 장난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질로 임대 지수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원룸 아파트의 중간 임대료는 2024년에 월 $350에 달했지만 미국 인구조사국의 2012년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도시의 중간 가구 소득은 $55,000에 머물렀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시간당 $20를 벌고 세금 공제 전 연봉이 $41,600라면 임대료가 소득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경험칙에 따르면 주택 비용은 3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 예를 들어 소매점 직원, 패스트푸드 요리사, 기그 드라이버에게 그것은 꿈에 불과합니다. 이제 워싱턴 DC에 가까운 프린스 조지 카운티로 가보면 임대료가 더 치솟아 평균 $1,600에 달합니다. 메릴랜드의 최저임금은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15지만 연간으로는 $31,200로 음식과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가 쌓이면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전국 저소득주택 연합 내셔널 로우 인컴 하우싱 코얼리션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주의 극저소득 가구 100가구당 저렴하고 이용 가능한 임대주택은 33채에 불과합니다. 극저소득 가구는 지역 중위소득의 30% 미만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5,000에 해당합니다. 그건 엄청난 구멍이에요. 가장 가난한 임차인의 3분의 2는 갈 곳이 없어서 남은 집을 놓고 경쟁하거나 계산이 맞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무게와 같습니다. 메릴랜드, 특히 볼티모어의 빈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21.2%의 빈곤율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 전체 주민의 약 10%인 약 60만 명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항상 당신을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은 3.5% 정도로 유지됩니다. 노동통계국 2024년 하지만 여기에는 저취업, 파트타임 일자리, 계절적 일자리,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너무 적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페로스 포인트의 한 공장이 문을 닫고 던독의 한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며 갑자기 한 가족이 불운을 겪게 됩니다. 정신건강과 중독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 SAMHSA는 2023년 메릴랜드 성인의 8.5%, 즉 40만 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7%는 약물 사용 장애와 싸우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노숙자의 경우 그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역 조사에 따르면 30%가 중독, 특히 오피오이드에 시달리고 있으며 25%는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치료 없이는 직장이나 임대 계약을 유지하는 것조차 헤라클레스의 과업이 됩니다. 이스트 볼티모어의 싱글맘이 우울증과 어린아이를 동시에 돌보며 어떤 날은 침대에서 나오지 못해 아파트를 잃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게으름이 아니라 그녀의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정책 혹은 정책의 부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및 주 정부의 지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메릴랜드에 8억 300만 달러를 투입하여 11만 가구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그 수도꼭지가 잠기면서 강제 퇴거가 급증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시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4년에만 강제 퇴거 신청이 6,000건 이상 접수되었는데 이는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전망은 빠르게 닳아 없어졌고 그 사이 도시 개발의 우선순위는 뒤틀렸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월세가 2,000달러부터 시작하는 하버 이스트에 반짝이는 콘도와 같은 고급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반면 저렴한 주택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볼티모어시 주택청에 따르면 이 도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개 대기자 명단에 있는 공공주택을 단 450개만 추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주택부는 2023년에 저렴한 주택에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메릴랜드 주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개발업체가 고급 주택에 12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선택입니다.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정책은 하늘을 찌르는 성장을 추구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켜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메릴랜드의 노숙자 위기에 대한 원인이 드러납니다. 급등하는 임대료와 부족한 저렴한 주택은 지갑을 쥐어짜고 빈곤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람들의 균형을 깨뜨리고 정신건강과 중독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정책은 너무 느리거나 다른 방식을 고수합니다. 진보를 자부하는 이 주에서 바로 이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켜버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메릴랜드는 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주 정부가 그저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차원의 대책부터 연방 정부의 지원까지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새는 배에 강화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물은 계속 스며들죠. 볼티모어의 보호소부터 워싱턴의 정책 데스크까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과와 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릴랜드의 자체적인 정책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주택선택 바우처 하우싱 초이스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상품권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황금 티켓과도 같습니다.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인 집주인에게서 집을 빌릴 수 있게 해줍니다. QD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에 메릴랜드주는 주 전역에 22천장 이상의 바우처를 배포했고 볼티모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약 9,500가구가 바우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변화죠. 체리힐의 한부모가 비좁은 보호소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해서 아이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볼티모어시 주택청은 2024년에 25천 가구의 대기자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는 수천 가구가 여전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퇴거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대기자 명단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전선 방어시설인 대피소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에는 대피소 네트워크가 있는데
특히 볼티모어에는 그렇습니다. 1월의 추위는 노숙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의 노숙자 서비스 사무소는 연중 내내 200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코드블루 비상 사이트를 통해 1,500개까지 확장하고 교회 지하실과 커뮤니티 센터를 따뜻한 안식처로 바꿉니다. 와인버그 주택 및 자원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매일 밤 275개의 침대와 따뜻한 식사, 샤워 시설을 제공합니다. 도시 외곽의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는 규모가 작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고메리 카운티는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쉼터에 543명을 수용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2023년에 노숙자 의료지원 단체와 구세군 같은 단체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코트부터 상담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연방정부도 이 문제에 뛰어들었고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주요 이슈로 부각하며 2023년까지 HUD의 Continuum of Care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주택 및 서비스 지원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그중 약 6천만 달러를 확보하여 중독이나 장애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례 담당자와 함께 일하는 아파트인 3,200개의 영구지원주택을 지원했습니다. HU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34,000명이 노숙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메릴랜드의 경우 1,000가구 이상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친구의 소파에서 벗어나 마침내 현금 지원 덕분에 보조금을 받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한 프레드릭의 한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메릴랜드주는 2024년에 긴급 솔루션 보조금 Emergency Solutions Grant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신속한 주택 재건축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신속하게 실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첫 달 임대료나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전국적인 추진이며 그 파급 효과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성과는 분명 있습니다. 2023년에 메릴랜드에서 1,000가구 이상이 거리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보호소 덕분에 지난 겨울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볼티모어는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노숙자 저천증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바우처와 연방기금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쉼터는 가득 차 있고 와인버그는 매일 밤 침대가 부족해지면 수십 명의 환자를 돌려보냅니다. 바우처 대기자 명단은 수년에 걸쳐 늘어나고 있으며 6천만 달러는 볼티모어만 해도 노숙자를 위한 주거 비용으로 매년 2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2022년 도시 태스크포스 추산에 따르면 알려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금액처럼 들립니다. 벌어진 상처를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임시병상과 제한된 보조금으로는 강제퇴거와 치솟는 임대료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것이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고 부족한 것이 위기를 살아있게 합니다. 메릴랜드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긴장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메릴랜드의 노숙자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은 시작일 뿐이지만 정원 호스로 산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메릴랜드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의향이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더 큰 꿈을 꾸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먼저 주 전체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합시다. 메릴랜드에는 땅이 있습니다. 주택부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빈 땅들을 생각해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볼티모어시가 소유한 버려진 주택 700채와 같은 규모입니다. 이들을 직장인들을 위한 주택으로 개조하는 건 어떨까요? 노스 애비뉴를 따라 늘어선 소박한 아파트들을 상상해 보세요. 개발업자들이 고급 아파트보다 저소득층 주택을 우선시하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민간 계약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2030년까지 5천 개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소규모로 이를 실행하여 2018년부터 5천만 달러의 지방 채권을 활용해 200개의 주택을 추가했습니다. 주 전체로 확장하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려내는 셈입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생명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전 용사,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는 하룻밤을 묵을 침대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딱 맞는 직업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제대 후 카우치 서핑을 해 온 애너폴리스의 수의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메릴랜드에서 시급 $25를 받는 HVAC 수리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보세요. CMHS에 따르면 메릴랜드에는 무료 중독 치료와 요법이 있으며 그중 20%만이 가변적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그중 50%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한다면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유타주를 보세요. 2005년 이래로 연구지원 주택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만성 노숙자 수를 90%나 줄였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그 전략을 빌려 매년 1,000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열쇠입니다. 주택, 우선 정책 하우싱 퍼스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핀란드의 기발한 정책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집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술 취함 테스트도 없고 직장 요구사항도 없고 아파트 열쇠만 있고 그 뒤에 중독이나 실업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헬싱키에서는 2010년 이래로 노숙자 수가 70%나 줄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볼티모어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가 소득의 30%로 제한되는 주택 500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임대료가 0%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역주택 옹호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장기 임대 보조금과 함께 연간 2천만 달러로 2천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출혈이 시작되기 전에 마가 가족들이 텐트 도시에서 쫓겨나는 대신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종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흑인 메릴랜드 주민은 노숙자의 60%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합니다. 이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형평성 중심의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공격합시다. 교육의 핵심은 2023년 주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률이 70%에 불과한 웨스트 볼티모어와 같은 지역의 전문학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흑인 청소년에게 매년 1,000개의 장학금을 제공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다음 주택 장벽을 허물고 바우처를 거부하는 집주인을 단속해야 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볼티모어의 60%가 바우처를 거부했습니다. 소수민족 가정이 저렴한 신규 주택에 우선권을 부여받아 공평한 경쟁을 벌이는 정책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자선이 아니라 정의이며 인종 간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메릴랜드가 용기와 자금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2030년의 이곳 여행 다큐멘터리는 텐트 도시가 역사가 되고 활기 넘치는 동네로 대체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운 좋은 소수만이 아니라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메릴랜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메릴랜드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잡아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안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섹시한 것은 아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암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중추입니다. 주정부는 현금 지급부터 식량 배급권까지 빈곤과 노숙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끼 식사,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시현금 지원 TCA입니다. TCA는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한 메릴랜드식 긴급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메릴랜드 인적서비스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주 전체에서 약 22평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한 달에 평균 $250를 지급했습니다. 그 금액은 큰돈이 아니며 볼티모어에서 일주일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던독의 싱글맘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강제 퇴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 보장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소득 기준도 엄격해서 3인 가족의 경우 월 $794입니다. 메릴랜드 주민의 10%가 빈곤선 이하 2022년 인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만 명인 상황에서 TCA의 영향력은 홍수 속의 티스푼 한 숟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료 보장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저렴한 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따라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여 2023년 주 통계에 따르면 현재 메릴랜드주의 25%에 해당하는 15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료 진료, 무료 정신건강관리, 심지어 중독 치료까지 가능해졌죠. 지역 추산에 따르면 볼티모어 노숙자의 약 40%, 즉 매일 밤 약 770명이 노숙에 의존해 우울증 치료나 만성질환 약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며 메릴랜드주에 있는 300개가 넘는 약물 남용 치료소 중 단 60%만이 메디케이드를 수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가장 필요할 때 해독 옵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NF는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푸드 스탬프와 같습니다. USDA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매달 78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푸드 스탬프를 지급했고 1인당 평균 $180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급식소나 구멍가게에서 이를 이용하는 노숙자를 포함해 14만 가구가 넘는 수치입니다. 프레드릭 보호소에 있는 한 남자가 EBT 카드를 샌드위치와 교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입에 담긴 존엄성이죠. 그러나 지원은 부족하며 지원 신청은 팬데믹 이후 12%나 급증했고 주 감사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민 8명 중 1명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 작업의 번거로움이나 낙인 때문입니다. 메릴랜드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 지원 기금입니다. 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비상 쉼터와 주택 프로젝트에 $1,000만 투자하여 2,500명에게 침대나 임대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 사는 한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친척 집에 머물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거죠. 목표에 맞는 지원이지만 2022년 도시연구에 따르면 볼티모어만 해도 노숙자를 위한 주거 비용으로 연간 $2억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한 안전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명줄과 같고 TCA는 지붕을 튼튼하게 하고 메디케이드는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나픈 배를 채워주며 주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CA 예산을 $1억 2배로 늘려 5만 가구를 지원하거나 노숙자 기금을 $5천만 늘려 1만 명에게 주택을 제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2023년 HUD의 $6천만 지원과 같은 연방 지원과 더 잘 협력한다면 더 탄탄한 그물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메릴랜드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조용한 작업입니다. 메릴랜드의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방치와 같은 더 큰 문제와 얽힌 인간의 비극입니다. 볼티모어를 걷다 보면 자신을 들어 올려야 할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해결책, 바우처, 대피소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노숙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방보다는 대응에 급급하여 일시적인 해결책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주택 우선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현명한 아이디어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머지는 해결해 줍니다.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이런 변화를 포착해 메릴랜드가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겁니다.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급 콘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교육과 일자리는 장기적인 목표이며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노숙자 문제를 줄여줍니다. 제 희망은 무엇일까요? 메릴랜드가 앞장서서 주민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헛된 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릴랜드의 노숙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 저렴한 주택 부족, 그리고 빈곤과 중독 같은 사회적 갈등이 노숙자 문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바우처, 쉼터, 전반적인 계획 등을 내세워 방역하고 있지만 아직 승리는 요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택, 더 나은 지원,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집중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숨은 영웅, TCA, 메디카이드, SNAP, 그리고 주정부 기금은 사람들이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빛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메릴랜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의 거리에 반영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다큐멘터리의 렌즈는 우리에게 그 투지와 희망 단점과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그럼 메릴랜드가 이 암호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다 사람을 선택한다면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KDS 뉴스에 참여하여 한 번에 한 곳씩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발견해 나가세요.